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고양이들도 가족 구성원이었던 동물의 죽음에 깊이 슬퍼합니다. 같이 있던 고양이 혹은 강아지가 죽었을 때 우울증과 같은 증상을 보이며 활력이 떨어지고 식욕을 잃으며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진짜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자, 오늘은 슬픔에 빠진 고양이를 위로하는 법이란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확실하진 않아도 경험상요, 강아지도 혹은 고양이도 같이 살던 반려동물이 죽으면은 슬픔을 느끼고 상실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같이 있던 고양이 혹은 강아지가 죽었을 때 우울증과 같은 증상을 보이며 활력이 떨어지고 식욕을 잃으며 그것 때문에 병원으로 방문하는 그런 진료 사례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오늘은요, 다묘 사육 혹은 강아지와 함께 사육하는 고양이들 중에 동료의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상실감을 느끼고 슬픔에 빠진 고양이를 우리가 어떻게 위로해주고 이들의 우울 증세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좀 더 빨리 회복시킬 수 있는지 오늘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가족의 죽음은요, 남아있는 사람이든 혹은 동물이든 모두를 다 깊은 슬픔에 빠뜨리게 됩니다. 고양이나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로 어떤 동물의 죽음, 반려동물의 죽음은요,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우리를 굉장히 깊은 우울감과 상실감 그리고 슬픔에 빠뜨리면서요,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진짜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그건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가 키우는 이런 고양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고양이들도 가족 구성원이었던 동물의 죽음에 깊이 슬퍼합니다. 그리고 깊은 상실감을 느끼고요. 더군다나 이들은요, 우리가 평소와 같이 이들을 그 상실 이후에 평소와 같이 이들을 대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혼란에 빠지게 돼요. 즉, 같이 있던 동료의 죽음이나 상실감, 부재로 인해서 슬픈 와중에 우리가 평소대로 얘들과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얘들은 더욱더 혼란에 빠지고 더욱더 공포스러운 상황에 직면하는 거죠. 세상이 바뀌는 거니까요. 갑자기 친구나 혹은 가족을 잃은 고양이는요, 이 친구나 가족이나 동료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어 혼란할 뿐만 아니고요, 더구나 보호자가 전과 달리 굉장히 낯설게 행동해요. 지나치게 갑자기 안아주고 굉장히 슬픈 감정을 공유하려고 들고 그 다음에 전보다 우울한 목소리로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거든요. 이런 행동 자체는 고양이가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고 느껴요. 갑자기 변한 주인과 갑자기 없어진 자신의 동료, 이런 걸로 해서 굉장한 혼란과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이것이 얘들이 느끼는 우울감, 얘들이 느끼는 상실감의 근원이 됩니다. 이 낯설고 공포스러운 감정이 어쩌면은요, 고양이의 상실감을 대표하는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동물의 죽음에 대해서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요, 남은 애들을 더 챙겨주려고 그래요. 더 많이 안아주고 슬픔을 공유하기 위해서 괜찮아 하면서 본인의 슬픔을 이들을 안고 달래려고 그래요. 이러한 감정들이 고양이에게 바로 전달되면서 얘들은 되게 힘든 거예요. 그 낯선 감정 자체가요. 이런 상실감이나 슬픔을 오히려 달래주기 위해서는요, 슬픔을 공유하기보다는요, 평소와 똑같은 말투로 말하고 평소와 똑같이 안아주시고 평소와 똑같이 상호작용놀이를 하셔야만 합니다. 슬픈 감정을 전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보통 고양이의 죽음 이후에 우리 집사들은 어떻게 하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어두운 걸 좋아해서요, 불을 많이 꺼놓고 어두컴컴하게 주변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못해준 것을 생각하면서 많이 슬퍼해요. 슬퍼하는 감정이야 어떤 상실에 대한 치유의 감정이니까 괜찮아요. 많이 슬퍼하고 많이 울기도 하고, 그 다음 남은 고양이를 끌어안고 많이 울기도 해요. 남은 고양이 더 잘해주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요. 평소보다 더 챙겨주고 평소보다 더 안아주고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근데요, 사실 남아있는 고양이의 우울감을 증대시키는 역할밖에 못한다는 거죠. 슬픔은 나누면 반감이 되는 게 맞지만 그건 사람 사이에 공유되는 감정이지 고양이들 사이에 공유되는 감정은 절대 아니거든요. 고양이와 슬픔을 나누려고 하면요, 고양이는 혼란스러워하고 고양이의 상실감이나 어떤 느끼는 감정들은 굉장히 그 괴리를 느끼고 이상하게 느끼는 거죠. 얘들은 거기서 느끼는 어떤 감정의 혼돈이 되게 심해집니다. 그게 우울감을 더 증대시키게 되고요. 남은 고양이들은 주인의 바뀐 감정이나 감정 상태나 목소리나 행동 패턴은요, 세상이 바뀐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소처럼 말하고 평소와 같은 톤으로 말하고 평소와 똑같이 안아주고 평소와 똑같이 놀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갑자기 없어진 동료가 없어진 이 시점에도 세상은 그대로며 세상은 변하지 않았고 세상은 똑같이 돌아간다는 걸 알려주셔야만 해요. 그래야 애들이 빨리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계속 슬퍼하신다면요, 얘들은 우울감과 상실감에서 극복해서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오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내 자녀 같은 고양이의 죽음을 겪은 여러분도 굉장히 힘든 건 알겠지만요, 평소와 같이 가능한 한 밝은 목소리를 얘기하고
평소와 같이 똑같이 남은 고양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똑같이 행동을 해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상실을 느낀 고양이는요, 평소와 똑같이 마찬가지로 자기 친구를 찾기도 해요. 그리고 그 고양이가 자주 있던 그 고양이의 어떤 보금자리 아니면 고양이 영역권에 들어가서 그 고양이를 추모하기도 합니다. 그곳에 우두커니 있기도 하고, 어떤 고양이는 많이 울기도 해요. 어떤 고양이 지나치게 차분해지고 조용하고 디프레션 상태, 즉 좀 많이 가라앉는, 감정이 되게 많이 가라앉는 상태로 지내기도 합니다. 물론 식욕이 저하되기도 하고요. 집사에게 과도한 관심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혹은 집사를 피해 숨어서 안 나오기도 합니다. 어떤 애들은 잠을 안 자고 울기도 하고요. 어떤 애들은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잠을 자기도 합니다. 이 모두가 우울감을 겪는 고양이들한테 나타나는 증세들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평소와 똑같이 고양이와 대화하고, 그 다음에 가끔 캣닙 파티도 벌려주세요. 그리고 상호작용 놀이 시간도 늘려주시고요. 더 많은 캔을 따주시고 더 오랜 시간 같이 있는 것들이 얘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집사들이 흔히 하는 많은 실수 중에 하나가 2마리를 키우다가 1마리를 상실했을 때 남은 아이가 외로워할까봐 빨리 다른 고양이를 들이는 경우인데, 이거는 큰 실수이십니다. 여러분 자신이건 아니면 고양이건 슬픔에서 완전히 극복하기 전에, 상실로부터 완전히 극복하기 이전에 새 고양이를 들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극복하기 이전에 새 고양이를 들이면은요, 새로 들어온 고양이는 죽은 고양이의 대체로 취급받게 돼요. 즉 새로 들어온 고양이가 떠나간 고양이의 대체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즉 고양이도 여러분도 상실에서 완전히 극복하고 이제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가서야 새 고양이를 입양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고양이의 상실감은 시간이 해결하지만요, 만약 고양이의 우울감이 너무 길어지고 그리고 심하게 느껴진다면요, 반드시 병원에 데리고 와서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너무 심하다 그러면 때로는 약물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자, 오늘은요, 고양이가 느낄 수 있는 어떤 상실감과 슬픔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감사합니다.